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요즘 화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안 된다. 뭔가 바꿔야 된다. 어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제목은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인가 입니다. 원로 언론인의 걱정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북핵과 안보 문제는 전혀 손도 못 댄 것인데서 시작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기회로 핵 재처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판에는 오래전부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자 또 다른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은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론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윤석열 정부가 한 고비를 넘겼다는 뉴스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이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진 이날 투표에서 재석 294명 중에 찬성 179표, 그리고 반대가 111표, 그리고 무효 4표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5월 2일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에 민주당이 기습 상정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자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0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제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그리고 김건태 등이 재표결에서 나는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이 표결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17표만 가담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5명이 이미 반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을 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야당은 박주민이 생존 해병대원 어머니 편지까지 첨부를 해서 찬성을 요구하는 편지를 여당 의원들에게 일제히 발송을 했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낙선, 낙천, 불출마 의원들이 무려 58명에 달하자 이 재표결 결과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 MBC에서 아마도 민주당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은 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낙선, 낙천자에게도 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비명 행사한 것은 아주 켜켜이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니 야당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어제 이 본회의 투표는 현재 21대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과 동작을 출시한 이수진 의원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294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 중에 야권은 179명입니다. 그리고 여권은 황보승회까지 포함해서 이 115명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96명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의힘 반란표가 여전히 17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당에서는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김건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5명이 이미 찬성 표결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찬성 혹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감안하면 야당인 민주당 이탈표는 결과적으로 5표에서 6표 이 정도로 파괴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재명과 여권의 줄다리기 승부는 무척 재밌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이틀 앞둔 26일 여야는 상대당의 허점을 파고들며 여론전을 벌였죠.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박주민은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6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분들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한 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사람 외에 또 이렇게 반란표를 던질 만한 의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주민은 또 이렇게 불을 찔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몇몇 다선 의원들께 개별적으로 움직여 주십사 부탁을 드렸다. 그분들도 할 수 있는 한 역할을 해보겠다고 했다. 이때 말한 다선 의원이 여당일까요, 야당일까요? 간담회에 참석한 김규현 변호사 역시 해병대 예비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한 분 있다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분이라 비밀을 지켜드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야 의원 295명이 전원 투표에 참석해서 야권 의원들이 전원 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여당 의원 중에 17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재의결된다는 계산 결과는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17표의 반란표가 필요하다. 솔직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큰 이탈 없이 대체로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초조한 낯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재표결에서 가결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정부는 아주 크게 흔들릴 것이고 곧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권의 향방과도 관련돼서 당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새 원내대표를 뽑힌 추경호는 의원 개인 의사를 존중은 하지만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니까 솔직히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사건의 수사 축소를 야기했다. 이런 VIP 경로설이 도무지 진화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추경호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진위 확인이 안 된 것에 대해 정치권이 이런저런 논평을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무총장 성일종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경로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저도 여러 방송에서 말했지만 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취지였습니다. 왜 사단장까지 처벌을 해야 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국군 통수권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 내 이탈표 역시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MBC에서 야당의 반란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죠. 야당 출입기자와 다른 일로 통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야당 내 이탈표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무시할 수 없다. 친명 독재에 대한 불만이 무기명 투표 반란으로 표출될 수 있다. 일부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 이변을 생각해 보면 특검법 반대표가 여당 의원수 113명보다 많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결국 집권당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 최상민 특검법은 여당의 철통방어로 최종 폐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7일 만입니다. 재표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석 294명 중에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표.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모두 다 던졌다고 보면 범야권에서 반대 무효 기권으로 최소 6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최소한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에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부기를 당론으로 채택하기까지 했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는 이 표결 결과 발표가 나오자 그 직후에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긴장을 해서 계속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찬성표가 범야권 의석수 180석에 여당 찬성표 5석을 더한 185표보다 6표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가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비상 상황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일 대우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 의원님 여러분의 충정과 고뇌를 결코 잊지 않겠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표결 직후에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그것도 어제가 21대 마지막 국회였습니다. 언론에 나온 국민의힘 재선 의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반대표 숫자를 봐도 국민의힘 의석수 113석보다 2표가 적다. 황보승이 우리 공화당 의원, 하영지 무소속 의원 등 여당 밖 친여 성향을 고려해도 여당 이탈표는 한 자릿수로 보인다. 그러니까 많아도 이탈표가 여당 이탈표가 한 4-5표 정도. 이날 여당에서는
무엇보다 전원 참석이 의미가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불출석은 반대표 못지않은 또 다른 발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총력전을 벌이면서 나름대로 표단속을 했던 민주당도 낙천자에다 특히 비명 행사한 의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 동작을 이수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범야권이 전원 출석을 했다는데 우선 안도를 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원내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만큼 특검법에 관심이 높고 결집을 한 것이다. 무효 4표를 두고는 그중에 3표가 사실상 가 쪽에 가부 이렇게 적히는데 가 쪽에 점이나 괄호를 친 것이라며 찬성표가 실제 더 많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의원 4년을 적어도 4년을 했는데 가 표시에 다른 엉뚱한 표시를 하면 무효표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무효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부결이 돼도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며 17표는 아니라도 적어도 10표 이상은 여당 내 반란표가 나올 것을 장담을 했던 분위기는 싹 바뀌었습니다. 이수진은 이날 자발적으로 공개 기권을 선택을 했죠. 출석을 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강성 친명에서 지난 2월 공천에서 컷오프된 뒤 강성 비명으로 급 반전을 했던 이수진은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반명 인사가 됐습니다. 이처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울에 쓰리가 내리는 법입니다.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은 컷오프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을 공개 저격을 했죠. 백인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명색이 판사 출신이 한 말입니다.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비명 행사한 민주당 의원 중에서 어찌 반대표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만큼 반대표가 있었다면 그만큼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란표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마찬가지로 여당 내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또 다른 반란표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명이니 말입니다. 이래서 어제 표결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언론에 나온 야권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총선 공천 후유증이 일부 나타난 것 같다. 여당의 공개 찬성 5명 외에 샤이 찬성 의문이 있었다면 범야권 샤이 반대도 있었다는 뜻이다. 서로 보이지 않는 반란표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비명행사, 친명횡재, 공천 과정에서 낙치들한 현역 의원 중의 일부가 친명체제에 반발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어제 본회의는 시작부터 벌어진 여야 간 기싸움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과 조국당 그리고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입장 직전에 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하라. 지금 조국당 원내대표가 황혼하죠. 그렇게 외친 겁니다. 본회의 시작 후에도 고성은 계속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를 민주당만이 추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의 요구를 한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검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됐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민주당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천도 선거도 다 끝났는데 이처럼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자, 어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메인 이벤트가 끝나자 다시 민주당만의 입법 폭주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사실 약간 예측된 면이 있습니다. 신문마다 이런 입법 폭주를 예상을 했으니 말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돼서 폐기된 직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한 가운데 단독으로 5개 쟁점 법안을 연달아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5개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쟁점 법안 5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걸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그러죠. 이 법 개정
안과 그리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걸 이제 재정법률입니다. 이걸 민주유공자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농어업 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그리고 그 전부 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겁니다. 민주유공자법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런 법률안은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을 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를 해주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돈을 다 만들어서 보전을 해주고 그 불법 임대를 했던 사기업자에게 나중에 국가가 돈을 구상을 해서 받겠다. 이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 재원을 서민들이 청약저축 납입금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우선 충당을 하고 4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그러니까 4인간 사기 범죄에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방식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래서 여당은 그리고 정부는 반대를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반대 이유도 이렇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한 돈,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장 논란이 많은 법안은 민주유공자법입니다. 이 법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 4.19 혁명과 5.16 민주화 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을 해서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경찰 7명이 순직을 한 동의대 사건의 가담자도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며 반대를 해왔죠. 반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인사들은 심사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도록 손을 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다음 기회가 있다면 이 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밖에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그리고 농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회의소법, 이 제정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어떻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이들 법안들을 상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과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도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직회부한 7개 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여권과 김진표 의장을 압박을 했습니다. 원내대표 박찬대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시정연료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 여당을 보고도 이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을 하면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자, 그런데 국회법 93조 2는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2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서 법안 상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결국 김진표 의장은 양곡법 개정안과 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깊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관련 부처 반대가 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통과됐던 법률안들, 또 대통령이 일제히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거부권 행사한 법률안이 15개로 늘어납니다. 자,
요즘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내각제 개헌안 혹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안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만나면 늘 듣는 얘기들입니다. 정치판 전체를 흔드는 개헌안이 여기저기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데 공감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나경원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이 한 말이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불렀습니다. 이 나경원 당선인은 27일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너무 솔직해서 탈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담론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덧붙여 말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역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론을 내놨던 나경원이 28일 급하게 자신의 말을 거둬들였습니다. 당내 반발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내대표 추경호의 말이 이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나경원이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었던 겁니다. 원내대표 추경호가 펄쩍 뛴 거죠.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개헌 논의 자체를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이나 민주당에서 임기 단축에 대해 얘기하는 건 탄핵과 더불어 그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나. 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나경원 당선인이 가담을 했느냐 이런 질책입니다. 나경원과 함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도 이런 SNS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풀이입니다. 결국 나경원은 이날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SNS에서 윤상현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 당내 반발이 쏟아져 나오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나경원은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다. 쉽게 말해서 이 개헌 논의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해도 좋은 것인데 그것이 야당의 탄핵 논의와 결부가 되니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경원은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이쁜 일이 아닌 국민통합, 야당의 사육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 헌법교과서는 원래 권력구조에 대한 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는 말은 저는 도대체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경원이 권력구조 혁신형이란 말을 설명한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대화와 협치의 생산적 질서로 재구조화하고 분권과 균형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원래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분들은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쉽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 대통령실도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하겠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권 당무와 관련해서 오해 살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한 듯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이 전한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관계자라는 게 아마도 비서실장 아니면 정무수석이겠죠.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 임기를 단축시키자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총선에 맞춰 단축시키자는 것이냐. 정치판은 이처럼 선거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판이 혼돈으로 흐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무슨 결정을 할까요? 지금까지 전해책이었습니다.